그래서 상하 대칭이 버티컬이거든요. 그래서 V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위아래를 좀 조정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워포인트로 표지를 만들거나 컨셉 페이지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통 소개를 할 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 팬톤 컬러라든지 좀 어느 정도 밸런스 있는 컬러를 잡아와서 배경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냥 도형들로만 하기에는 작업을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외주 작업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표지를 굉장히 꾸며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본문 페이지를 좀 도식화를 시키거나 이런 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표지에다가 뭔가 새로운 효과 같은 것들을 주거나 뭔가 임팩트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단순한 도형으로는 표지를 꾸미지 못하니까 제가 좀 활용하는 방식을 간단하게나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팬톤 컬러 사이트이고요. 팬톤 컬러를 뽑아요. 매해마다. 그 매해 초반에 나오는 파워포인트 자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컬러들을 뽑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확히는 이 컬러가 모카무스라고 하는 컬러고요. 이 컬러와 밸런스 있는 팔레트들을 이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패션이나 화장품 쪽에서 좀 유행하는 컬러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거나 매해를 좀 시작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팬톤 컬러를 종종 참고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어떤 컬러들을 뽑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넘어온 걸 보시면 제가 메인으로 쓰게 되는 모카무스는 이 컬러인데 이 컬러보다는 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나머지 두 개 컬러를 좀 크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뭐 띠를 만들거나 직각삼각형 같은 것들을 그리거나 하는 표지도 물론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신경 썼다고 했을 때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한 형태라던가 아무래도 좀 그 외주의 요청을 좀 많이 받았을 때라고 하면은 그때 사용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삽입에서 보시면 도형의 자유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자유형이라고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는 꺾여져 있는 선을 그리거나 사용자 마음대로 부드럽게 그 구부러지는 선이나 아니면 그런 도형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형태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시선으로 많이 쓰는데 만약에 배경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포인트는 슬라이드 바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바깥에서 시작하는 부분 클릭해 주시고 약간 봉우리 형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슬라이드 바깥에서 마무리 지어 주시고 제일 시작 부분까지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좀 특이한 형태의 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릭으로만 지금 선들을 연결해 주고 있고요. 얘를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전편집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도형들에서 각 클릭한 지점들마다 까만색으로 점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부드러운 점으로 한번 바꿉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보통 흰색으로 나와 있는 베지어는 요런 애들을 이제 조절점 혹은 베지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수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단색으로 넣는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슬라이드 쇼 모드로 보면은 이렇게 바닥 배경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건 좀 심심하다고 사실은 느껴서 여기에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컬러에다가 그라데이션을 넣을 건데요. 그라데이션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바뀌는 그라데이션으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형 서식으로 가볼게요. 지금 채우기의 그라데이션에서 보시면 그라데이션 채우기 옵션 나오는데 가운데 있는 중지점을 저는 빼버려요. 그러면 두 개 조절점만 나오죠. 그리고 왼쪽으로 현재 돼 있는데 도형상에서는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스포이드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우리가 컬러를 뽑았다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색에도 뜹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살짝 바뀌죠. 저는 여기에서 각자 조절점들마다 투명도를 조정을 조금씩 해줍니다. 너무 연해 보이니까 30% 정도로 잡아주고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도형을 한 개를 더 만들게요. 도형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두 개를 겹치면 어떤 느낌이 나오느냐면 상대적으로 곡선이 하나 더 추가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요. 뒤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편집으로 들어가서요. 포인트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뭐가 됐든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라데이션의 방향이라든지 그라데이션 위치라든지 조절점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로 조금씩 조정해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최종적으로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바닥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조금 더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룹화는 컨트롤 G 눌러주셔도 되고 평상시에 여러분들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줄여주시고요. 여기에서 하나를 더 만들까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 앤 드래그로 한 번 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홈 탭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단축키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 대칭이 버티컬이거든요. 그래서 V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위아래를 좀 조정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의 띠 형태하고 그 다음에 바닥의 배경 형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완성한 형태에서 조금 더 옵션들을 주는데, 일단은 텍스트를 한번 써보고 해볼까요? 여기에서 제목을 텍스트 편집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폰트는 보통 어떤 폰트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본문 페이지 작업할 일, 그러니까 그래프 작업할 일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폰트들을 쓸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컬러는 좀 더 볼게요. 좀 어색하다 싶으면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정렬 한번 맞추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거의 무채색에 가까운, 저는 완전히 검정색의 글씨는 잘 안 써가지고 텍스트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요렇게 가기도 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진하게 갑시다. 밸런스가 잘 맞을까 모르겠네요. 아, 너무 진하구나.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네, 이런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제목 입력할 자리가 나오고요. 자, 제목 컬러에 미련을 못 버리고, 아, 이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뭐 날짜를 쓴다든지 소속을 쓴다든지 뭐 이름을 쓴다든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긴 하죠. 저는 여기 들어가는 배경들은 배경 컬러를 좀 잡아주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쓰는 게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쇼 모드로 보면은 이렇게 가셔도 기본적인 디자인은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배경에 또 다른 이제 것들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근데 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좀 너무 허전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흰 배경을 사실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배경에다가도 뭔가 그라데이션을 넣거나 무늬 같은 것들을 좀 넣어주기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가냐면 이제 파워포인트 버전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쓰거든요. 365 쓰시거나 파워포인트 한 2016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아이콘 메뉴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이 아이콘을 많이 보시거든요. 픽토그램을 많이 보시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많이 찾아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보시면 실제로 형태가 나와 있는 일러스트레이션들은 배경 꾸미기에는 적절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에서 추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늬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삽입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오죠? 다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지게 놔주시고 그냥 회색으로 두기도 하는데, 그래서 투명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숫자를 높여야 되죠. 너무 낮다. 뭐 한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그룹 해제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배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애들 위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짝 지워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아까 그 무늬들 중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중간에 걸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게 별거 아닌데 배경에 두는 패턴이 되게 재밌는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아마 기본적인 그 표지 같은 것들은 작업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배경을 내가 만들기는 했는데 상대방이 가지고 갔을 때는 배경이 깔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슬라이드 바깥이 그렇게 깔끔하게 돼 있지 않아서 요것도 처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원본은 항상 남겨요. 원본은 파일 형태로 남기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은 제가 파일 하나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만 한 장도 복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얘네들은 그냥 두셔도 사실 크게 무리 없는데 얘네들이 문제죠. 요 바깥에. 그래서 이때는 이 위아래 도형들을 편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해주시고 나면 붙여넣기 옵션이 생겨요. 이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살짝 작게, 정확히는 슬라이드 양쪽 크기에 맞게 편집이 되는데, 저희가 요거 바깥에다가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왼쪽 위를 기본으로 해서 자,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로 키워줍니다. 그림으로 바뀐 형태죠. 그림 서식이니까 자르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르기를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위아래에 좀 맞춰서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배경을 날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양옆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지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형으로 표지를 만드는 거에 매력적인 부분이 보시면은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 가지고 강의 때도 하고요. 외주도 작업하고요. 웬만한 건 다 해요. 그리고 표지에 뭔가 임팩트가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도 다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한테 되게 무리 없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요렇게 따라서 만들었다 그래도 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만드시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실 수도 있고, 컬러는 뭐 말도 못하죠. 컬러는 2개로 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컬러로 했는데 이렇게 3개 넣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편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패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삽입에서 그 아이콘에 일러스트레이션 쓰게 되시면은 얼마든지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지를 만드는데 뭔가 좀 더 임팩트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표지 하나만 찾으려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주 쓰는 컬러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자유형 형태만 어느 정도 곡선이 좀 자연스럽게만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편집하셔도 웬만한 파워포인트 디자인의 시작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표지의 컨셉을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있어 보이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요거는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제가 이 방식을 처음에 익숙하게 작성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거의 한 4, 5년 이상은 이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만 이 자유형이라는 스킬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로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 파워포인트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팁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구독 버튼이나 알림 설정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